어머니,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추석 아침이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차례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며느리 소연이가 갑자기 제 손목을 세게 잡더니 밀쳐냈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민수까지 나서서 제 뺨을 탁 하고 때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우리 말 좀 들어. 30년을 키운 내 아들이 시어머니인 제게 손을 올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6시부터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추석이었거든요.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도 무쳤어요. 여보, 오늘은 민수도 오고 손자 준호도 온대. 좋아하겠다.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죠. 오전 10시쯤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며느리 소연이는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다 해요? 민수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야.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랬더니 소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세요. 이런 전통? 이제 그만둬야죠.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소연이는 계속 째려봤어요. 제가 절을 하는데도 팔짱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왜 죽은 사람한테 절해요? 손자 준호가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준호야. 소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는 별이 되셨어요. 민수가 아들을 달랬지만 소연이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차례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소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빚이 너무 많아요. 빚? 무슨 빚? 카드값이랑 대출금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가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전세금도 아낄 수 있고. 이 집은 너희 아빠랑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때였어요. 소연이가 확 일어서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집 하나 못 내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시겠다고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살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니? 그때 소연이가 제 손목을 잡더니 세게 밀었어요. 어머니, 정말 답답해요. 제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30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때는 그렇게 공손했던 아이가 이제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있었어요. 소연아, 그러면 안 되지. 민수가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소연이가 또 소리쳤어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믿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제 뺨을 때린 거예요. 탁! 귀가 멍해질 정도로 아팠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우리 말 좀 들어. 30년을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때렸어요. 민수야. 엄마, 우리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자는 건데 왜 그래요?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준호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해서 아빠가 혼내준 거야. 소연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남편 없는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이었는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이런 말하기 싫어요. 소연이가 다시 앉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어머니 혼자 이 집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뭘 못한다고.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어쩔 거예요? 밤에 응급실 가야 하면요? 소연이의 말에는 한 점 진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이 집이 탐났을 뿐이죠.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아내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민수도 완전히 아내 편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30년 동안 키우고 돌본 그 아이가 맞을까요? 지금 제 앞에 앉아서 아내와 함께 집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일까요? 어머니 결정하세요. 저희랑 같이 살 건지 아니면 혼자 고집 피우실 건지. 소연이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 주세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제 뺨은 여전히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때렸어. 며느리 앞에서 나를 때렸다고.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일 줄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죠. 아들이 제 뺨을 때리고 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뺨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 사모님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절친한 친구인 윤태호 씨가 서 있었어요. 아, 태호 씨.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태호 씨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사모님,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긴 게 있습니다. 맡긴 게요? 네,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만약 사모님이 힘든 일을 당하시면 그때 드리라고. 태호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의 글씨로 은정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감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모님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남긴 편지라니. 봉투를 뜯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은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서 너를 혼자 두게 되어서.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와 소연이를 믿고 싶었지만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기 쉽단다. 혹시 그 아이들이 우리 집을 탐낼까봐 걱정이 많았어. 그래서 너 몰래 준비해둔 게 있다. 준비해둔 게 있다고요? 뭘까요? 집안 어딘가에 내가 숨겨둔 것들이 있어. 너만 찾을 수 있는 곳에 말이야. 우리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니? 그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반지 말이야. 그 반지가 열쇠다, 은정아. 반지요? 결혼 반지 말고 남편이 처음 선물로 준 그 조그만 반지를 말하는 걸까요? 태호 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다만 영감님이 사모님만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걸 남겨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은정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너에게 남긴다. 하지만 함부로 찾을 수는 없어. 민수나 소연이가 빼앗을 수도 있거든.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그곳이야. 두 번째 단서는 내가 매일 아침 내게 끓여주던 그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둘만의 기념일이다. 이 세 개를 조합하면 답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호 씨, 남편이 정말 뭔가 숨겨둔 걸까요? 영감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분명히 사모님을 위해 뭔가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희예요. 소연이 목소리였어요. 태호 씨가 깜짝 놀라며 편지를 숨기라고 손짓했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민수 목소리도 들렸어요. 태호 씨가 속삭였어요. 사모님, 편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영감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제가 편지를 서랍에 숨기는 동안 태호 씨는 뒷문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소연이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랑 같이 살 건지. 아직도 생각 중이세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저희 빚 때문에 이 집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민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 집은 완전히 제 명의인데 무슨 경매예요? 민수야, 이 집은 엄마 명의야. 너희 빚이랑 상관없잖니. 엄마, 연대보증을 섰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사업자금 대출 연대보증을 서셨어요. 이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런 걸 했다면 제게 말했을 텐데. 증명서라도 보여줘. 지금 당장은 없지만 곧 법원에서 연락 올 거예요. 소연이가 거짓말하는 게 뻔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남편이 제 몰래 뭔가 했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같이 사시면 돼요. 소연이가 달콤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제 제 뺨을 때린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일단 좀 더 생각해 볼게. 또요? 어머니,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그 모습이 어제와 똑같았어요. 엄마, 우리도 참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협하는 말투였어요.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다시 편지를 꺼내서 읽었어요. 남편이 정말 뭔가 숨겨뒀을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에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남편에게 끓여준 건 미역국이었어요. 남편이 미역국을 좋아했거든요. 우리 둘만의 기념일이라면 결혼기념일? 아니면 처음 만난 날? 도대체 뭘까요? 그날 밤늦게까지 남편이 숨겨둔 단서를 찾아다녔어요. 제주도 미역국 기념일.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침실 서랍을 뒤지다가 남편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415, 1982, 503 이게 뭘까요? 4월 15일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1982년은 우리가 결혼한 해고요. 5월 3일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간 날이에요. 이게 바로 남편이 말한 암호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 숫자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금고 비밀번호? 아니면 다른 뭔가? 그때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이 생각났어요. 평소에 잠겨 있었는데 혹시 이 숫자가 자물쇠 번호일까요? 책상으로 가서 숫자를 눌러봤어요. 415. 딸깍. 서랍이 열렸어요. 서랍 안에는 통장 하나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잔액이 3억이 넘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서류를 보니 남편이 몰래 주식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20년 넘게 꾸준히요. 은정아, 이 돈은 모두 내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민수에게는 절대로.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평생 절약해서 제게 이런 선물을 남겼다니.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더 기를 쓰고 달려들 거예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가 알면 분명히 다 가져가려고 할 텐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왠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은정아, 세상이 내게 차갑게 대해도 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내가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볼 테니까.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남편이 남긴 이 소중한 선물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아직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겠어요. 그들의 탐욕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 태호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사모님, 편지는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었어요. 그런데 태호 씨, 혹시 남편이 다른 말씀도 하셨나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영감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만약 사모님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면 그때 마지막 카드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카드라니 또 뭔가 더 숨겨둔 게 있다는 건가요? 그 마지막 카드가 뭔지는 모르시나요? 영감님이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만 사모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시면 그때 찾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태호 씨의 말이 묘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니 지금도 충분히 절망적인데 더 힘들어질 일이 있다는 건가요? 태호 씨, 혹시 민수와 소연이가 정말로 빚이 많은 건 아시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문으로는 소연이 씨가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고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감님이 괜히 걱정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태호 씨가 돌아간 후 혼자서 남편이 남긴 돈을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했어요. 집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은행에 맡기자니 아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됐고요.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자주 다니던 작은 은행이 생각났어요. 거기 직원들이 남편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그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장님, 혹시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나 금고가 더 있나요? 아, 사모님.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혹시 사모님이 오시면 이걸 드리라고. 직원이 작은 열쇠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개인 금고 열쇠입니다. 영감님이 사모님 명의로 만들어 두셨어요. 금고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와 함께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은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통장을 찾았다는 뜻이겠지. 사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부동산은 아무도 모르게 내 명의로 해뒀다. 상가 건물인데 매달 임대료가 들어온다. 상가 건물이라고요? 제가 건물 주인이었다는 건가요? 위치는 시내 중심가야. 임대료만으로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민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아이가 변했다는 걸 마지막에 알았거든. 남편이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은정아,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내게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민수와 소연이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특히 소연이는 도박에 빠져 있어. 내가 조사해 봤더니 이미 몇 억의 빚을 졌더라. 며느리가 도박을 했다고요? 그래서 계속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였나요? 이 모든 게 내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정말 위험해지면 변호사 김철수를 찾아가라. 내가 모든 걸 부탁해뒀다.
변호사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남편이 얼마나 깊이 생각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챙겨줬다는 감사함과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정말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건가요? 집에 도착하니 또 소연이가 와 있었어요. 혼자서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은행에 좀. 은행에요? 무슨 일로? 소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별일 아니야. 남편 통장 정리하려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저희 이야기 더 생각해 보셨어요? 또 그 이야기네요. 소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희 빚이 얼마나 되는 거니?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많아요. 모른다고? 자기 빚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대충이라도 말해봐. 어머니가 꼭 알아야 하나요? 저희랑 같이 살면 해결될 일인데. 계속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또 생각 중이세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빚이 정말 얼마나 되는 거니?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랑 같이 살면 돼요. 아니야, 중요해. 엄마가 알아야 도와줄 방법도 찾지. 그랬더니 소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 주식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소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 빚이 5억이에요. 뭐라고? 5억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요? 사실 코인도 했거든요.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했는데 소연이가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뭔가 연기 같았어요. 진짜 울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뭐라고? 우리 집을?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집 가격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네요.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래?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작은 집? 네, 빚을 갚고 나면 작은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을 팔아서 그들 빚을 갚으라는 거였어요. 민수야, 그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말이니? 엄마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가족이라면서 어제는 왜 엄마 뺨을 때렸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엄마가 너무 고집을 피워서. 고집?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소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남편의 편지를 읽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소연아, 일어나.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어머니, 소연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짜 눈물이었어요. 엄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민수도 협박조로 말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 집을 팔 수는 없어. 왜요?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시겠다고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소연이가 소리쳤어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그렇게 말하다니. 소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죽은 사람 생각해서 산 사람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이게 제가 30년간 며느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맞나요? 소연아, 나가. 네, 나가라고. 당장 나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요. 소연이와 민수가 나간 후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어. 그런데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불을 끄고 숨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야 그들이 사라졌어요. 혹시 소연이가 빚쟁이들에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준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태호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이 집을 담보로 잡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집을 노리고 있어요. 어젯밤에 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일 거예요. 제 추측이 맞았네요. 소연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태호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리고 영감님이 말씀하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그날 오후 변호사 김철수 씨를 만났어요. 사모님, 영감님이 모든 걸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더군요. 어떤 준비요? 일단 사모님 명의의 재산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뒀어요. 그리고 만약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강제로 뭔가 하려고 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서류들도 준비해뒀고요. 남편이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뒀네요. 하지만 사모님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수와 소연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것도 큰 가방들을 들고 말이에요. 엄마, 저희가 이사 왔어요. 뭐라고?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미리 짐을 옮겼어요. 제 허락도 없이 그들이 이사를 왔다고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같이 살자고 했니? 엄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이 집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켜드려야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재산을 감시하려는 거였죠. 민수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엄마, 편하고 불편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이 우선이죠. 그들은 제 방 맞은편 방에 짐을 풀었어요. 이제 제가 뭘 하는지 다 지켜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장실을 가도 부엌에서 밥을 해도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심해졌어요. 소연이가 제 핸드백을 뒤지는 걸 목격했어요. 소연아,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약 찾고 있었어요. 약은 내가 직접 찾을 수 있어. 어머니가 깜빡하실까 봐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통장이나 카드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민수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좀. 혼자요? 제가 같이 갈까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 정리 좀 하죠. 소연이가 말했어요. 집 정리? 네,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해서 팔아요. 어차피 저희가 같이 살 건데 물건이 너무 많아요. 제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건 내가 직접 할게.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 물건들을 가져가려는 거였죠. 남편의 시계, 반지,
골동품들 하나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남편 시계 어디 있니? 아, 그거요? 수리 맡겼어요. 내가 언제 수리 맡기라고 했니? 어머니, 시계가 고장 났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시계는 고장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디에 맡겼는지도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여보, 우리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제가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가 먼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물건들은 미리 태호 씨 집에 맡겼어요. 그리고 남편의 편지에 있던 금고에 더 많은 것들을 보관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답답해서 나가는 거야.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도 합세했어요. 숨길 게 뭐가 있겠니? 혹시 아버지가 남긴 돈이나 재산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그런 건 없어. 정말요? 아버지가 그렇게 절약하셨는데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소연이가 계속 추궁했어요. 있다고 해도 너희가 알 필요는 없지.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라면서 왜 어머니를 감시하고 물건을 훔쳐가니? 훔쳐간다니요? 저희가 언제? 남편 시계, 반지, 골동품 다 어디 갔니? 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날 밤 그들이 제 방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말이에요. 민수야, 문 열어. 엄마 밤에 어디 나가시려고 그래요? 화장실 가려는데 방 안에 간이병기 놔뒀어요. 그걸 쓰세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제 집에서 감금당하고 있다니. 민수야, 당장 문 열어. 내일 아침에 열어드릴게요. 푹 주무세요. 그들이 완전히 미쳤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민수야, 배고파? 밥 좀 먹자. 죄송해요, 엄마.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재산을 말씀해 주시면 문 열어드릴게요. 뭐라고? 어머니,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요. 소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지. 왜 나를 가둬놓니?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정말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맞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사흘째 방에 갇혀 있었어요. 물과 빵 한 조각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저 윤태호입니다. 태호 씨 목소리였어요. 민수와 소연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하지? 일단 문 안 열면 돼. 하지만 태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모님,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결국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태호 아저씨, 어머니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세요. 그럼 제가 문병을 가야죠. 괜찮아요. 저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민수가 막으려고 했지만 태호 씨가 강하게 밀고 들어왔어요. 사모님, 태호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계세요? 태호 씨, 제가 소리쳤어요. 문이 안 열려요. 뭐라고? 태호 씨가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뭐냐? 왜 어머니를 가둬뒀니? 그게 아니라 뭐야? 당장 문 열어. 민수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태호 씨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제가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많이 말랐거든요. 태호 씨,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태호 씨가 민수와 소연이를 째려봤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가뒀어요. 뭐라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소연이가 말하려고 했지만 태호 씨가 제지했어요. 너희들 당장 설명해라. 민수와 소연이가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사모님,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태호 씨가 제 팔을 부축해 주었어요. 거실로 나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니 좀 나아졌어요. 태호 씨, 중요한 소식이 뭐예요? 아, 그거요. 영감님이 남기신 수첩을 다시 자세히 봤는데요. 태호 씨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의 수첩이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수첩이었어요. 이건 영감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로또 번호를 적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로또요? 네, 보세요. 태호 씨가 수첩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숫자들이 로또 번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날짜의 번호가 실제 당첨 번호와 정확히 일치해요. 정말요? 믿기지 않았어요. 네, 확인해 봤는데 1등 당첨 번호예요. 15억이에요. 15억이라고요? 그렇게 큰 돈이라니. 그럼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당첨금을 찾아간 기록이 없어요. 민수와 소연이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로또요? 정말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15억이라고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태호 씨,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영감님이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만 찾을 수 있게 해뒀을 거예요.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겨뒀다면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태호 씨,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로또 판매점부터 가봐야겠어요. 혹시 영감님이 자주 가던 곳이 있나요? 네, 시장 입구에 있는 복권방에 자주 가셨어요. 그럼 거기부터 가보죠. 태호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도요. 소연이도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호 씨가 말렸어요. 사모님이 직접 처리하셔야 할 일 같은데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어머니를 가둬두면 안 되죠. 태호 씨와 함께 복권방에 갔어요. 사장님이 남편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그분. 매주 같은 번호로 사셨어요. 혹시 당첨되신 적 있나요? 글쎄요, 당첨금을 찾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맞다. 한 번은 엄청 기뻐하시면서 가셨어요. 아마 큰 돈에 당첨되셨나 봐요. 정말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나 봐요.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한 2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2년 전이면 남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그럼 정말 그 돈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네요. 복권방을 나와서 태호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 그 돈을 찾아야 해요. 영감님이 분명히 단서를 남겨뒀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일단 은행부터 가봐야겠어요. 혹시 새로운 계좌를 만드셨을 수도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집에 둘 리는 없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문의해 봤지만 새로운 계좌는 없었어요. 그럼 다른 은행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씩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내내 여러 은행을 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수와 소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찾으셨어요? 그들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아직 못 찾았어. 아, 그러시구나.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일 다시 찾아보겠어요. 태호 씨가 말했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소연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로또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를 가두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요.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람이 바뀌는군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태호 씨와 함께 남편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큰 금액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집안에 숨겨뒀을 수도 있어요. 태호 씨가 말했어요. 집안요? 네, 현금으로 보관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15억을 현금으로 집에 둔다고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다시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민수와 소연이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아니,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물건이 있으신가요? 글쎄, 책을 좋아하셨는데. 책요? 혹시 책 속에 숨겨뒀을 수도 있겠네요. 소연이가 신이 나서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서재를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태호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사모님, 혹시 로또 용지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로또 용지요? 네, 당첨 용지를 아직 안 찾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걸 찾으면, 그럼 당첨금을 찾을 수 있겠네요. 맞는 말이에요. 당첨 용지가 있어야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지가 어디 있을까요? 영감님이 분명히 어딘가에 잘 보관해뒀을 거예요. 태호 씨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태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사실은 로또 이야기가 거짓이었어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영감님이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왜,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희망이라고요? 이게 희망인가요? 태호 씨, 그럼 지금까지 찾아다닌 게 다 헛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일주일 동안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남편이 15억을 남겨뒀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민수와 소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들도 분명히 실망할 거예요. 아니, 실망을 넘어서 화를 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소연이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로또는 거짓이었어. 뭐라고요? 태호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네, 어젯밤에 전화로 사과했어.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헛일을 한 거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소연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차갑고 무서운 모습으로 말이에요. 로또가 거짓으로 밝혀진 후 민수와 소연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다시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요. 소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집을 팔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든지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위협하는 거죠.
그날부터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집안의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골동품, 보석, 심지어 제 결혼 반지까지도요. 소연아, 내 반지 어디 있니? 아, 그거요? 전당포에 맡겼어요.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저희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예 사과도 안 하네요. 그럼 언제 찾아올 건데? 빚을 갚으면 찾아올게요. 언제? 글쎄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빨리 갚을 수 있을 텐데. 결국 집을 팔라는 이야기예요. 매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쓰던 오래된 책상 뒤편에서 조그만 틈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해서 손을 넣어봤더니 뭔가 만져졌어요. 조그만 봉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남편이 숨겨둔 게 있을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열쇠 하나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정아, 만약 이걸 찾았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이 열쇠는 마지막 희망이다.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메모를 계속 읽어보니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 주소로 가면 내가 진짜로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민수에게는 절대로. 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로또 1로 실망한 후라서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글씨체는 분명했고 이 열쇠와 메모는 태호 씨가 준 게 아니었어요. 진짜 남편이 숨겨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수와 소연이가 외출한 틈에 그 주소로 가봤어요. 도착해보니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 입구에 건물주 연락처라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건물주 김은정,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요? 언제부터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은정인데요.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네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건물을 언제부터 소유한 건가요? 네. 벌써 5년이 됐는데요. 남편분이 사장님 명의로 구입하셨잖아요. 5년 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이 건물을 샀다고요? 전혀 몰랐는데요. 혹시 서류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잠시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것도 시가 10억은 좋게 될 것 같은 건물이었어요. 매달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와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만 원이라고요? 그럼 1년에 거의 1억이네요? 그 돈은 어디로 입금돼요? 사장님이 지정해 주신 계좌로 입금되고 있어요. 계좌 번호를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인 것 같았어요. 혹시 그 통장을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파일에서 통장을 꺼내줬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5년 동안 매달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와 있었어요. 잔액이 4억이 넘었어요. 이게 다 제 돈이라고요? 남편이 언제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사장님, 혹시 남편분이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아, 맞아요. 언젠가 사장님이 직접 오시면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또 있었어요. 은정아, 이제 진실을 알았구나. 이 건물과 임대료는 모두 내 것이다. 5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민수와 소연이가 우리 집을 노린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미리 내 이름으로 다른 재산을 만들어 둔 거다.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이 돈이면 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집을 빼앗겨도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다. 남편이 정말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뒀네요. 그리고 은정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그들의 탐욕을 세상에 알려라. 더 이상 착한 어머니, 순종적인 시어머니로 살지 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다. 심판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건물관리사무소에 증거들이 있다. 민수와 소연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든 걸 기록해뒀다. 때가 되면 그걸 사용해라.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남편이 맡긴 다른 서류들이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파일을 열어보고 충격받았어요. 소연이의 도박 기록, 사채업체와의 거래 내역, 심지어 제 물건들을 몰래 팔아넘긴 증거까지 다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 이런 걸 다 조사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사립탐정을 고용하셨어요. 몇 년 동안 조사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했다니 남편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을까요? 파일을 더 보니 소연이가 빚진 금액이 7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도박과 사치에 썼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이 서류들을 사용해도 될까요? 남편분이 사장님이 원하실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왜 미리 준비해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수와 소연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둔 거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때라고. 남편이 남겨준 무기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탐욕을 처단할 때라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그들이 절망하면 뭘 할지 모르거든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겠어요. 먼저 그들이 제 물건을 훔친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진짜 승부수를 띄워야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소연이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했어. 오래 나가 계셨네요. 응, 날씨가 좋아서. 더 이상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그렇게 준비해뒀는지.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건물과 통장을 발견한 다음 날부터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든든한 뒷받침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와 소연이에게는 아직 비밀로 해야 했어요. 때가 올 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날 아침 소연이가 또 제 방을 뒤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소연아,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니. 청소해드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뭘 찾고 있는 거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해봐. 이제는 제가 당당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다른 통장이나 돈을 숨겨두신 건 없으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요. 왜 그런 걸 찾는 거니? 저희 빚 때문에요. 정말 급해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가짜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7, 아니 5억 정도요. 7억이라고 하려다가 5억으로 줄였네요. 거짓말하는 게 뻔해요. 5억을 어떻게 줬니? 주식이랑 코인이랑. 도박은 안 했어?
소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박이요? 그런 거 안 해요. 정말? 제가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쟁이네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빚 이야기. 아, 그거요. 민수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엄마, 정말 도와주실 수 없어요? 이 집만 팔면. 그 이야기는 그만해. 엄마, 민수가 화를 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우면 너희가 해결해야지. 왜 엄마한테 떠넘기니? 떠넘기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 제가 비웃었어요. 엄마를 가둬놓고 물건을 훔쳐가면서 도움을 청한다고? 훔쳤다니요? 저희가 언제? 남편 시계, 반지, 골동품들 다 어디 갔는지 말해봐. 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건 잠깐 맡긴 거예요. 어디에 맡겼는데? 전당포에. 영수증 있어? 그게 없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엄마, 그럼 정말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가 위협조로 말했어요. 응, 안 도와줘. 그럼 소연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누굴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김은정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 김철수 선생님이 보내셨어요. 아,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네요. 들어오세요. 변호사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민수와 소연이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왜 변호사를? 제가 부른 거야. 무슨 일로요?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사실 꼭 김정호 선생님이 생전에 저희에게 의뢰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의뢰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재산 보호 및 상속 관련 업무입니다. 재산이요? 소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제야 남편이 뭔가 준비해뒀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고인께서 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자료도 준비해 두셨고요. 증거자료요? 민수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어요. 제가 어제 본 바로 그 파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소연 씨의 도박 기록입니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카지노 출입 기록,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 사채업체와의 거래 기록.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소연이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고인께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2년 전부터입니다. 2년이나 됐다고요? 그럼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조사한 거네요. 그리고 이건 민수 씨 관련 자료입니다. 저요? 네, 어머님의 물건들을 무단으로 처분한 기록들이에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 시계를 팔아넘긴 기록, 골동품을 처분한 내역. 다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폰 샤프에서 확인한 자료들입니다. 모두 민수 씨 명의로 처분되었더군요. 이제 그들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부인께서 소유하신 다른 재산들에 대한 서류입니다. 다른 재산이요?
소연이가 간신히 물어봤어요. 네, 상가 건물과 관련 통장들이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네, 시가 10억 상당의 상가 건물입니다. 10억?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매달 800만 원씩 들어오고 있고요. 800만 원씩이요? 소연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현재 통장 잔고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돈이 있으셨던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응, 있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가 믿을만 했으면 말했겠지. 어머니, 소연이가 소리쳤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힘들었다고?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너희가 힘든 게 내 탓이니? 저희 빚 때문에 이런 일이. 너희 빚은 너희가 만든 거야. 도박으로 사치로.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소연 씨의 빚은 총 7억 2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7억이요? 민수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5억이라고 했잖아. 그게 소연이가 말을 못했어요. 거짓말까지 했구나.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도와주시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왜요? 어머니한테는 충분한 돈이 있잖아요. 있다고 해서 너희 빚을 갚아줘야 하는 건 아니야. 가족인데, 가족이라면서 어머니를 가두고 물건을 훔쳐갔니? 그때 소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소연아, 그만해. 이미 늦었어. 어머니, 너희가 한 짓들을 생각해봐. 나를 때리고 가두고 물건을 훔쳐가고 이래도 도와달라고?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믿을 수 없어. 엄마,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다면. 법적 조치요? 민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절도죄, 강금죄, 협박죄 등으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어머니, 소연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왜 안 돼? 너희가 한 짓인데. 저희가 집에서 나갈게요. 당연히 나가야지. 그리고 훔친 물건들도 다시 찾아올게요. 찾아올 수 있어? 네, 전당포에서 찾아올게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그건 소연이가 말을 못했어요. 됐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제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변호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법적 조치는 보류하시는 걸로. 네, 일단은요. 하지만 또 뭔 짓 하면 바로 고발할 거예요. 변호사들이 나간 후 민수와 소연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날 저녁 그들이 짐을 쌌어요. 말도 없이 조용히 짐만 쌌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떠나는 게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이 먼저 선택한 길이니까요. 엄마, 민수가 마지막에 말을 걸었어요. 뭐, 정말 용서 안 해주세요? 늦었어. 엄마가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집을 떠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답답했던 마음은 시원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감시당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남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먼저 변호사 김철수 씨와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안정을 찾고 싶어요.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도 잘 관리되고 있고 사모님이 가끔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매달 800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건물 일부를 사회복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어떠세요? 사회복지요? 네,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뛰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어르신들도 겪고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시에 문의해서 진행 과정을 알아보시고 준비되면 저희가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냥 혼자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며칠 후 태호 씨가 찾아왔어요. 로또 거짓말 때문에 미안해하며 찾아온 거였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태호 씨.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그때는 저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태호 씨 덕분에 진짜 남편이 남긴 것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의 일들을 태호 씨에게 다 말해줬어요. 건물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 민수와 소연이가 떠난 이야기까지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모님. 영감님이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네요. 그런데 태호 씨,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뭐든지 도와드리겠어요. 태호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어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일단 어떤 어르신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봐야겠네요.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힘든 분들이 많아요. 태호 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건물 2층 일부를 무료 급식소로 꾸몄어요. 하루에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와서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실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소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뭐하러 왔니? 엄마가 이런 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민수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소연이는 어디 있니? 저희 이혼했어요. 이혼? 네, 소연이가 계속 도박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겼나 봐요.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뭐하러 왔니? 엄마께 사과하려고요. 사과?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도, 소연이 말만 듣고 판단한 것도.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수가 일어났어요. 네, 잘못했어.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민수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고시원에서 살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혼자서? 네, 준호는 소연이가 데려갔어요. 손자까지 못 보게 됐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죠. 민수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뻔뻔하지도 않고 변명도 안 했어요. 엄마,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봉사활동이라도 좋으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좋은 일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속죄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와도 될까요? 글쎄, 망설여졌어요.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번 해볼까?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요. 절대 돈 이야기 하지 마. 그리고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네, 알겠어요. 약속 어기면 다시는 오지 마. 네, 약속할게요. 그렇게 민수가 일주일에 2번씩 급식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도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더 드릴까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민수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풀렸어요. 민수야, 오늘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아직 이르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응, 하지만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야. 네, 알고 있어요. 천천히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어요. 그 후로도 민수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준호도 가끔 데려와서 할머니를 만나게 해줬어요.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서 안겼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준호가 보고 싶었어. 손자와의 재회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소연이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지만 민수와 준호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급식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와주시고 젊은 봉사자들도 늘어났어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이렇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날 밤에도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잘했죠? 당신이 남긴 것들을 좋은 일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아들 같아요. 남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감사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도 남을 도울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내일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야겠어요. 그리고 민수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제 제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영구 산이사